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정부의 농어촌 의료 서비스 지원 대상이 읍면 지역만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때문에 읍면 대신 동 단위만 있는 태백, 동해, 속초는 작은 간이시설 하나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리치료실 4개 병상이 모두 다 찼습니다. 혈압을 재려는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국 드실 때 좀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조금 빼고 드시고요. 이곳 태백 철암보건지소는 철암동과 구문소동, 황현동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연평균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암동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67%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지역으로 철암보건지소의 여러 가지 예방의학 프로그램들이 지역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내과 공중보건의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하는데 이 의료인력 4명이 종일 환자를 받아도 하루 30명 안팎이 최대입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방 진료실을 없어서 물리치료실을 대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금연 사업이든 구강 보건 상담이든 상담실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비좁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체조교실이나 건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공간이 늘 부족합니다. 철암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태백보건소까지 가야 합니다. 태백에는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 지소와 태백보건소 두 곳인데요. 여기에서 태백보건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꼬불꼬불 길을 따라 시내로 향하는 동안 병원이나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취재 차량을 타고 바로 왔는데도 20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황지로 나가려면 택시 꼭 불러 타고 와야 되고, 이건 가까우니까 걸어왔다 걸어가고. 물리치료 받을 때 거의 감기 때문에 많이 오죠. 지난 201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이 도농복합 읍면 지역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읍면이 없이 17개 법정동만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보건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읍면이 없는 속초와 동해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 여건이 지금 아직 조성이 안 되는 거죠.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순산 11호만 갖고 지어야 되니까. 태백시는 3년 전부터 정부와 강원도에 철암보건지소 증축을 위한 4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에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의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는 있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빈집 정비가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안은 있는지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제 쓰러질 줄 모를 정도로 낡고 오래된 농어촌 빈집. 집주인의 무관심이나 외면 속에 방치되고 있지만 엄연히 법으로 보호받는 사유재산입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해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지난해 정부가 나서 특정 빈집을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주변에 관리되지 않은 빈집이 있을 경우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정비를 명령하거나 이마저도 안 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비 권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주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향후 민사소송, 헌법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다른 재반 요소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 방법으로 또 빈집을 정비한다고 해도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18개 시군의 빈집은 모두 5,500여 곳. 한 집을 철거하는데 최소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빈집을 모두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5억 원. 지난 한 해 전체 예산이 19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9년 이상이 걸립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2년 전부터 모두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빈집에 대한 임대 또 보유를 위한 그런 어떤 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도 사유재산인 만큼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 사흘째를 맞은 강릉 커피 축제에 인파들이 몰려들어 축제를 즐겼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제14회 강릉 커피 축제는 강릉 아레나에 160개의 부스를 마련한 가운데 친환경 축제를 주제로 축제장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미사용 텀블러 나눔과 커피 찌꺼기 점토 체험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 바리스타 경연과 강릉 음료 레시피 대회, 핸드드립 커피 경연 등 다양한 경연이 계속되고 커피 세미나와 커피 투어를 포함해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에서 아내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1시 40분쯤에는 동해 묵호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불이 꺼졌지만 횟집 등 식당 2곳과 주택 한 채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젯밤 7시 30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리그1 강원FC가 상위 6개 팀이 맞붙는 파이널 A 두 번째 경기에서 인천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어제 춘천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강원은 인천보다 4개 더 많은 유효 슈팅 7개를 기록했지만 무득점에 그치며 비겼습니다. 강원은 제주와 승점이 같은 리그 5위를 가까스로 유지했으며 모레 전북과의 경기에서 4위 도약을 위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오대산 월정사 일대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2022 오대산 문화축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5대에 깃든 달그림자를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는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뮤지컬 리파카 무량 등 각종 공연과 탑돌이 시연 등 체험 행사를 즐겼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키링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과 전국 학생 미술 공모전 수상작 등 전시도 이어졌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만 개최되다가 올해 대면 행사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도내 고교 출신 학생이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 전형 입학생 659명 가운데 강원도 출신은 1.7%, 11명뿐으로 0.6%인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은 지역 인재 선발을 위해 고교 학교장에게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서류와 성적, 면접 평가 등을 하고 수능 3개 영역 등급 합의 7등급 안에 들면 합격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수시나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한 도내 학생은 2020학년도 65명에서 2021학년도 60명, 2022학년도 56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지만 강원도 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9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낙찰가율은 8월과 동일한 99.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전국 낙찰가율 83.1%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와 비교한 실제 낙찰 가격 비율로 올 들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보다 35% 이상 줄고 시장이 위축됐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척 흥전리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고를 통해 삼척 흥전리사지에 대해 관부 공고일인 10월 6일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삼척 흥전리사지의 경우 절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확인됐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사와 미술사,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지로서 사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 사기를 집중 단속해 400명 넘게 검거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 사이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집중 단속해 모두 7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8명을 검거하고 SNS를 통해 투자 사기에 가담한 13명 등 31명을 구속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하반기 방제 작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 동해, 삼척, 정선, 홍천, 횡성, 화천 등 8개 시군에서 이달 말까지 실시 설계를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감염목을 제거하고 예방 나무 주사를 놓는 등 방제를 시행합니다. 또 춘천과 철원에서는 오는 14일 6만 헥타르에 대한 항공 예차를 벌여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이달 말까지 주말마다 옛 대관령 휴게소 일원에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을 여행 정보와 인근 관광지 안내 등을 책자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메신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평창 모바일 관광 안내사 눈동이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로 기념품도 배부합니다. 관광 안내소가 운영될 옛 대관령 휴게소는 선자령과 양떼목장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마약류 안전 관리를 위해 도내 대마 재배 농가 전수 점검을 벌였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11개 시군 대마 재배 농가 44곳을 찾아 대마 재배와 폐기 보고 여부, 대마 잎 부정 유출 등이 있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마 재배 농가의 대마 잎의 폐기 방법과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받게 되는 벌칙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마약류 감시원 등을 투입해 대마 수확기에 불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1월 말까지 18개 시군의 도시 대기 측정망을 점검합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24개 도시 대기 측정소와 1개의 도로변 대기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측정 자료는 강원 대기 환경 정보와 에어코리아를 통해 제공합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 장비의 정상 가동 여부와 검정을 통해 도시 대기 측정망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